안녕하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견례 날 무시당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 이분이 아산 신도시 대지주였다는 반전이 있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충청남도 아산의 작은 시골 마을, 해가 막 떠오르는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논밭 사이로 불어오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죠. 이 평화로운 마을에 김태수라는 65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매일 이맘때면 어김없이 일어나 논밭을 둘러보곤 했어요. 낡은 작업복에 허름한 고무장화를 신고 손에는 언제나 오래된 공사장 안전모를 들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농사꾼으로 보였죠. 김태수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논밭을 둘러보고 오전에는 농기구를 정리하거나 작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마을 회관에서 다른 농부들과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농사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태수 영감은 그냥 흙이나 만지는 사람이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이웃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수의 차림새나 행동을 보면 그럴 만도 했어요. 언제나 같은 작업복, 같은 장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게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안전모까지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김태수를 그냥 평범한 농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마을 회관에서 만나면 태수야, 농사는 잘 되고 있나? 하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김태수 본인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큰 비밀이 있었거든요. 김태수는 논두렁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이 땅이 곧 세상을 바꿀 거다. 흙은 배신하지 않아. 김태수의 눈빛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 땅과 함께 살아오면서 쌓아온 무언가가 있었던 거죠. 그런 김태수에게는 소중한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30살 된 지연이라는 딸이었어요. 지연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결혼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지연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효성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서도 매주 전화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지를 보러 내려왔어요. 지연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보러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지연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아버지, 다음 주에 상견례가 있어요. 꼭 정장 입고 오셔야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태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상대방 부모님들이 서울에서 오시거든요. 사실 김태수는 속으로 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성과 딸의 행복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지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상견례에 가야 할지 말이죠. 평생을 농부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김태수를 그저 평범한 농부로만 알고 있었어요. 태순의 딸이 서울 사람이랑 결혼한다던데 신랑 집에서 알면 깜짝 놀라겠어. 이런 수군거림이 들려와도 김태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농사꾼 딸이 서울 양반집에 시집가다니 과연 잘 될까?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김태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어요. 논두렁을 걸으며
김태수는 자신이 평생 가꿔온 이 땅들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농지들이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를 김태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김태수는 안전모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안전모에도 남들이 모르는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상견례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김태수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누구든 딸 앞에서는 당당한 아버지로 서겠다. 며칠 후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고급스러운 테이블과 의자들이 품격 있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곳은 평소 재벌가나 정치인들이 중요한 만찬을 갖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예비 신랑 집안은 대기업과 연결된 부유층이었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가문이었어요. 지연은 이른 아침부터 옷을 골라 입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상대방 부모님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결국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무새를 다듬으며 긴장감을 달래려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잘 넘어가면 되는데. 지연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지연은 아버지께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지만 김태수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태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작업복에 허름한 고무장화를 신고 손에는 그 오래된 공사장 안전모를 들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김태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어떤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 호텔 앞에서 아버지를 마중 나왔을 때 잠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오셨던 거죠. 아버지, 여기에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호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 동안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김태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급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와 김태수의 소박한 차림새가 너무나 대조적이었거든요. 지연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태수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드디어 예약된 룸에 도착했어요. 예비 신랑인 민수와 그의 부모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 박순자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어요. 민수의 아버지도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룸 안은 고급스러운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도자기와 은수저가 놓여 있었어요. 박순자는 지연이 들어오기 전까지도 오늘 사돈될 분이 어떤 분일까 하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순자와 민수의 아버지가 김태수의 모습을 보고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허름한 작업복, 흙이 묻은 고무장화, 그리고 손에 들린 공사장 안전모까지 이들이 생각했던 예비 사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박순자의 입이 벌어졌고 민수의 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당황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박순자는 민수의 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연은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김태수는 자연스럽게 안전모를 테이블 옆에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 안전모를 보고 더욱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기 사돈 될 분이신가요? 박순자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박순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순간 룸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자와 민수의 아버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박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다고요? 그럼 시골에서 오신 건가요? 말투에서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충청남도 아산에서 왔습니다. 박순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아산이면 정말 시골이네요. 거기서 농사만 지으시면서 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박순자는 지연의 말을 끊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요? 우리 민수가 어떤 집안 아들인 줄 아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태수는 조용히 박순자를 바라보며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순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자리에도 막노동꾼 차림으로 오는 겁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지겠네요. 예비 신랑 민수마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어요. 김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과 인척을 맺겠다고요? 박순자가 손가락질을 하며 김태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어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다니. 정말 기본 예의도 모르는 분이네요. 지연은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며 어머니가 될 뻔한 박순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어요. 단지 차림새가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박순자는 지연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것과 상식이 없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차림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시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민수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가 조금 놀라신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민수의 말에서도 김태수를 감싸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김태수의 차림새가 부끄러운 듯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연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켜주지 않는 모습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아버지인데. 김태수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가락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면 마음속으로는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옷으로 평가받는 세상이구나. 하지만 진짜 가치는 흙이 가르쳐 줄 것이다.
김태수는 자신이 들고 온 안전모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안전모에 담긴 의미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박순자는 더욱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식 상견례에 이런 몰골로 나옵니까? 지연 씨도 참 안 됐네요. 이런 아버지를 두고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박순자의 말에 지연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하지만 박순자는 지연의 말을 또다시 끊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서라고요? 그럼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는 왜 이런 차림으로 오셨어요? 정말 딸을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셔야죠. 우리 같은 집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옆룸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호텔 직원이 조용히 문을 열고 상황을 확인하다가 당황스러워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체면을 중시해 왔습니다. 3대째 사업을 하면서 쌓아온 명성이 있어요. 이런 분과는 도저히 인척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민수의 아버지의 말에 박순자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맞아요. 우리가 무슨 농사꾼 집안과 사돈을 맺겠다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집안 문중에서도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지연이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성격도 온화하시고 저를 정말 아껴주세요. 하지만 박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민수도 어머니의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너는 울지 마라. 김태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글픈 느낌이 있었어요. 지연은 아버지의 말에 더욱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박순자는 김태수의 말을 듣고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아버지를 둔 처지에 무슨 큰 집안 며느리가 되겠다고 그래요? 박순자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농사꾼 딸이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오겠다고요? 정말 분수를 모르는 일이네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연이도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박순자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민수야,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집안 딸과 결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됐으니 확실히 정리하죠. 우리 집안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농사꾼 집안과는 결혼 못합니다. 파혼이에요. 박순자의 선언에 룸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옆에 놓아둔 안전모를 집어들고는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아버지는 먼저 가겠다.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 급하게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하지만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가세요. 우리는 이런 집안과는 절대 인척 관계를 맺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룸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태수는 박순자를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안전모를 눌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김태수는 지연과 함께 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고 지연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호텔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수와 지연이 아산으로 돌아온 후 마을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태순의 집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김태순의 상견례에서 망신당했다더라. 농사꾼이 무슨 재벌가에 사돈을 들이려 해? 이런 말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마을 회관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태순의 딸이 서울 양반집 아들이랑 결혼한다더니 결국 엎어졌다면서? 그럴 줄 알았어. 우리 같은 농사꾼이 무슨 강남 사람들이랑 어울려? 태수 영감도 참 철없이 했네. 그런 자리에는 정장이라도 입고 가야지.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은 끝이 없었어요. 김태수는 이런 소문들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논밭을 돌아보고 농기구를 정리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불쌍한 태수 영감, 딸 결혼 망쳐놓고 얼마나 속상할까. 그래도 분수는 알아야지. 농사꾼이 무슨 큰 소리야. 이런 말들이 김태수의 귀에 들려왔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지연은 집에 돌아온 후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김태수가 방문을 두드리며 지연아, 밥 먹어라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났어. 지연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처음으로 방에서 나왔을 때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아버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필 그런 차림으로 가셨어요? 지연아. 김태수가 딸을 달래려 했지만 지연의 원망은 계속되었어요. 아버지가 조금만 신경 써주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지연의 말에 김태수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키워온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런 옷만 입고 다니시면서 저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친구들도 저희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할지 몰라요. 지연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딸이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마을에서는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태순의 딸이 아버지한테 화내고 있다더라. 그럴 만도 하지. 그 좋은 혼처를 아버지가 망쳐놓았으니. 태수 영감도 참 고집스럽게 사네. 딸 결혼식에는 양복이라도 맞춰 입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김태수를 탓했습니다. 형님, 이번에는 좀 심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에는 제대로 차려입고 가셔야죠. 지연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 좋은 집안과 결혼할 수 있었는데. 친척들의 말에도 김태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형인 김태호가 찾아왔습니다. 태수야,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산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라. 요즘 세상에는 겉모습도 중요한 거야. 김태호의 말에 김태수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지연이가 서울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도움은 못 줄 망정 발목이나 잡고. 그날 밤 김태수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김태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딸이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이 길이 과연 잘못된 걸까?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아버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상에 마주 앉아도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가 지연아, 반찬 더 먹어라 하고 말을 걸어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민수랑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태순애는 이제 딸 결혼시키기 힘들 거야. 그 나이에 혼처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태수 영감이 딸 인생 망쳐놓았네. 이런 말들이 김태수의 귀에 들려왔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연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울로 다시 올라갈게요. 여기 있으면 계속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워요. 지연의 말에 김태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편한 대로 해라. 지연은 짐을 싸면서도 아버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김태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더욱 조용히 지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논밭을 돌아보고 저녁에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태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 영감 혼자 얼마나 쓸쓸할까. 하지만 김태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의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지연은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지연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 그게 조금 미뤄졌어요. 지연은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민수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연이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한 번만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지연이 간절히 보낸 메시지에도 민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연은 점점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우연히 민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내가 사귀던 그 남자친구 말인데 벌써 다른 여자랑 소개팅 나간다던데? 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친구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이미 새로운 신부감을 물색하고 있다더라. 어머니가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끝났구나. 민수도 나를 완전히 포기했구나. 지연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정장만 입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인생이 다 망쳤어.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태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민수가 다른 여자랑 소개팅 나간대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김태수는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아, 진정해라.
아버지가 뭘 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김태수는 딸의 원망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민수는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지연이 울부짖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태수는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상처를 주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마을에서도 소문이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태순의 딸이 서울에서 혼자 울고 있다더라. 예비 신랑이 벌써 다른 여자 만난다는 소문도 있고, 태수 영감이 딸 인생 완전히 망쳐놓았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김태수의 귀에도 들려왔지만 김태수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김태수의 친구 박영수가 찾아왔습니다. 태수야,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내 고집 때문에 지연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박영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김태수를 찾아온 거였어요. 요즘 세상에는 겉모습도 중요한 거야. 내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영수야, 나도 딸이 힘들어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김태수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내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는 없어. 흙을 만지고 사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박영수는 김태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김태수는 마당에 앉아 더욱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딸을 위해서라면 내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돼. 진짜 가치는 따로 있는 법이다. 며칠 후 지연의 친구 미영이 아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지연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미영은 지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김태수를 찾아온 거였어요. 아버님이 지연이한테 한 번만 연락해 보세요. 지연이가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김태수는 미영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연이가 나를 그리워한다고? 네, 겉으로는 화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해요. 미영의 말에 김태수는 조금 위안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마을에서는 김태수를 보는 시선이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태수 영감은 참 고집스럽게 사네.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저런 아버지를 둔 지연이가 불쌍해. 이런 말들이 김태수의 귀에 들려왔어요. 심지어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김태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는 논밭을 둘러보다가 자신이 평생 갖고 온 땅들을 바라봤어요. 이 땅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텐데 김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아무도 김태수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김태수를 그저 고집센 늙은 농부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태수는 오랜만에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지연이가 나한테 실망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해봐야 소용없겠지. 김태수는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대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는 업무 실수가 잦아졌고 상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 요즘 업무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나요? 상사의 질문에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버지 때문에 결혼이 파혼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연의 친구들도 하나둘 지연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너무 우울해 보여. 만날 때마다 울기만 하니까 우리도 힘들어. 친구 수진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아버지 욕하는 것도 듣기 불편해.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지연은 친구들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연이 사는 원룸 근처에서 민수와 새로운 여자친구를 목격했어요. 민수는 예쁘고 세련된 여자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말 끝났구나. 민수는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연을 쳐다봤지만 지연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술에 취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민수가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저보다 훨씬 예쁘고 잘난 여자랑요. 지연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제대로 차려입고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김태수는 술에 취한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연아, 술 마시지 마라.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술은 마시지 마라. 하지만 지연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친구들도 저를 피하고 회사에서도 실수투성이고. 지연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평생 그 더러운 작업복만 입고 다니시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정말 아버지가 싫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에 김태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김태수는 딸에게서 싫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평생 사랑하는 딸이 자신을 싫어한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아.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지연은 이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태수는 한참 동안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을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태순의 딸이 서울에서 술 마시고 망가지고 있다더라. 예비 신랑은 벌써 다른 여자랑 약혼했다는 소문도 있고, 태수 영감이 딸 인생 완전히 망쳐놓더니 이제 딸이 술주정뱅이가 됐다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김태수의 형 김태호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 있었어요. 태수야, 이제 정말 너무하다. 지연이가 서울에서 망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와. 김태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그 고집 때문에 딸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뭔가 해봐. 형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태수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연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하네요. 평생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김태호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딸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어? 마을 이장이 김태수를 찾아왔습니다. 태수야, 마을 체면도 생각해봐. 너네 집 이야기가 온 동네 화제가 되고 있어. 이장의 말에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장님, 죄송합니다. 태수야, 이제라도 서울 가서 지연이 데려와. 그 애가 거기서 더 망가지기 전에 말이야.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의 친구 미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님, 큰일 났어요. 지연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김태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연이가 업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룸비도 못 내고 있어요. 김태수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딸이 직장까지 잃었다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연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원룸에 있는데 며칠째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요. 미영의 말에 김태수는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말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어요. 마을에서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태순의 딸이 직장에서 잘렸다더라. 원룸비도 못 내서 쫓겨날 뻔했다는 소문도 있고, 태수 영감이 딸을 완전히 망쳐놓았네. 이제 딸이 어떻게 살아가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김태수의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그날 밤 김태수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딸의 인생을 망쳐놓은 걸까? 내 고집 때문에 지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흙을 만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김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해. 김태수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의지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국을 뒤흔드는 소식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이장이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태수야, 태수야, 큰일 났어. 이장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수는 논밭에서 돌아오다가 이장을 만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이장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다란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산 신도시 본격 개발 착수, 삼성, 현대 대기업 본사 유치 확정.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핵심 토지 지주 김태수 회장으로 밝혀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장은 신문을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수야, 이거 내 이름 맞냐? 신문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김태수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던 작업복 차림의 김태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기사에는 김태수가 아산 신도시 개발의 핵심 인물이며 엄청난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태수야, 내가 이런 큰 부자였어? 소식은 마을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침에 밭에 나갔던 사람들이 모두 신문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김태수가 대지주라고? 그 흑투성이 태수 영감이? 말도 안 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도 김태수를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을 회관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태수가 정말 대기업 회장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어제까지 김태수 뒷담화를 하던 아주머니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태수더러 딸 인생 망쳤다고 했잖아. 어떻게 우리 완전히 망신당했네. 한편 서울에서 지연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 후 며칠째 원룸에 틀어박혀 있던 지연은 친구 미영이 가져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우리 아버지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지주였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지연은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이 신문 기사가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아산 신도시 개발의 핵심 인물이에요?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지연아. 아버지가 그동안 숨기고 있었구나. 지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그동안 농사꾼인 척 했어요?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지연아,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 흙을 가꾸는 손이 이 도시를 바꾸는 힘이 된단다. 김태수의 말에 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지연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은 박순자의 집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아침 뉴스를 보던 박순자는 김태수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자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여보, 여보, 큰일 났어요. 박순자가 남편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상견례 때 만났던 그 농사꾼이 아산 신도시 대지주래요. 민수의 아버지도 뉴스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이 김태수 회장이었다고? 뉴스에서는 김태수가 소유한 부지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세기의 혼처를 우리가 날려버린 거잖아요. 박순자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동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야, 이 사람 내가 만났던 그 예비 사돈 아니야? 동료의 말에 민수는 뉴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신이 파혼했던 지연의 아버지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는 급하게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세요. 정말 빨리요. 라고 재촉하며 김태수를 찾아갔어요. 평소 고급 한복만 입던 박순자도 이날만큼은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김태수의 집 앞에 도착한 박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복을 입고 마당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나타나자 김태수는 별로 놀라지 않은 듯 그저 바라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태수의 말에 박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사람을 농사꾼이라고 무시했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회장님, 아니, 사돈 어르신 될 뻔한 분. 박순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김태수는 냉정하게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박순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자는 결국 김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몇 달 전 상견례에서 김태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그 박순자가 이제는 땅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어요. 지연이와 저희 민수 결혼시켜 주세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태수는 박순자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흙 묻은 옷을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했소. 내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소. 박순자는 더욱 간절히 빌었지만 김태수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니 그대로 사세요. 박순자는 김태수의 단호한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빌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김태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당신들이 내 딸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파혼 선언을 하면서 얼마나 모욕을 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태수는 박순자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농사꾼이라는 이유로 내 딸을 농사꾼 딸이라고 무시했소. 이제 와서 돈이 많다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사람의 도리입니까? 박순자는 더욱 절망적으로 빌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때 지연이 급하게 아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지연은 마당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순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고 계세요? 지연이 당황스러워하며 달려왔어요. 박순자는 지연을 보자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왔구나. 제발 아버님께 말씀드려봐. 우리 다시 결혼하자.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민수 오빠는 벌써 다른 분과 사귀고 계시잖아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다른 여자랑 사귄다고? 박순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미 새로운 신부감을 만나고 계세요. 어머님이 급하게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박순자는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일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지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괜찮아요. 진짜 아버지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 정말 부끄러워요. 아버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분이셨는데, 김태수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박순자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아버지는 고맙다. 하지만 이분들과는 더 이상 인연을 맺을 수 없다. 김태수는 박순자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자는 절망적으로 일어났어요.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지만 김태수는 냉정했습니다. 후회는 당신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박순자는 울면서 돌아갔어요. 자신들이 세기의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말이죠. 며칠 후 민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민수 오빠, 이제 늦었어요. 오빠는 이미 새로운 분과 사귀고 계시잖아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건 어머니가 강요해서 한 번 만난 거야. 난 아직도 너를. 오빠 상견례 때 저희 아버지가 모욕당할 때 오빠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오빠가 저와 저희 아버지를 지켜주셨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났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수도 민수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당신은 부모님 말에만 따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소. 민수는 김태수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지만 김태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소. 돌아가시오. 한편 마을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김태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인사를 하러 왔어요. 태수야,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했다. 역시 대단한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하지만 김태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마을 이장도 찾아와서 비굴하게 굴었어요. 태수야, 마을에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도와줄게. 하지만 김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장님,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달라진 건 사람들의 시선뿐이죠. 몇 개월 후 결혼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정해준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결혼식 당일에도 지연을 그리워했어요. 박순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체면만 따지다
세기의 혼처를 날린 집안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민수 가족은 완전히 망신을 당했어요. 반면 김태수와 지연은 함께 건설사를 이끌며 아산 신도시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었는데, 지연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지연과 함께 신도시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체면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그리고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진짜 가치란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이제 정말 깨달았어요. 석양이 물드는 논두렁을 걸으며 김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꾸나. 그리고 부녀는 새로운 길을 당당히 걸어나갔습니다. 체면이 아닌 진짜 가치를 지키며 말이죠. 김태수는 평생 지켜온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고, 지연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다가 세기의 기회를 날려버린 박순자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무릎 꿇고 빌어도 이미 늦어버린 상황. 정말 자업자득이었죠? 김태수 아버지처럼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평생 묵묵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체면과 거칠애보다는 진심과 인품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교훈적이고 속 시원한 이야기들이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댓글로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렸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 집에 무슨 일이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